시선이 따라갔죠. 수진의 곡선이 드러난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강철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시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 있었죠. 수진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등잔불이 깜빡이다가 꺼졌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는 느낌이었죠. 황진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충청도 공주, 눈발이 칼날처럼 휘날리는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명문가 김씨 집안의 규수였던 김수진은 시댁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매서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감히 일어설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독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7년이나 되도록 시도 못 받고 무슨 며느리냐?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덩이를 수진의 얼굴에 던졌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견딜 수 없었죠.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이 집에서 하룻밤도 더 있지 마라. 수진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식간에 얼어버렸죠. 7해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쫓겨나다니. 손끝이 얼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라고? 7년이 기회가 아니었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빗자루로 수진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수진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었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도박빚에 시달리다 자결하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몰락한 집안에는 돌아갈 곳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 수진은 홀로 산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은 금세 눈에 묻혀 사라졌죠. 화려했던 비단치마는 진흙과 눈에 젖어 더럽혀졌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졌죠.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뵙게 되는 건가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다리가 얼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발이 얼어붙은 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쏟아지더니 차가운 눈더미에 파묻혔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눈이 얼굴을 덮어도 치울 기력조차 없었죠. 의식이 흐려지면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얼어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더 이상 굴욕을 당할 일도 없겠죠.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닥 후회가 스며들었어요.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었나?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천천히 감겼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남학신 소리였죠. 누군가 이 깊은 밤의 산길을 걷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을 발견한 이는 백정강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한 신분,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남자였죠. 밤늦게 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강철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눈더미에 파묻힌 여인을 끌어냈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은 가까스로 붙어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양반가 부인이었어요. 강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한 백정인 자신이 양반 부인을 건드려도 되는 걸까? 나중에 오해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강철은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수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버텨보시오. 곧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소. 수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강철은 자신의 체온으로 수진을 데우려 했죠.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철의 집은 마을 끝자락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아궁이는 항상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온돌방에 수진을 눕히고 강철은 서둘러 불을 지폈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여 수건에 적셔 수진의 얼어붙은 손발을 닦아주었어요. 피 묻은 옷과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짐승을 잡는 일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능숙했어요. 강철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죠. 한참 뒤 수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천천히 뜨더니 낯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강철이 물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져 계시기에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물부터 드시오. 수진은 강철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거친 손, 그리고 미안해하는 표정. 백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강철이 직접 끓인 죽을 가져왔어요. 쌀은 귀에서 조와 보리를 넣어 끓인 거였지만 구수한 냄새가 났죠. 수진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드시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강철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수진은 결국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었어요. 입에 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서 먹던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어요. 배고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맛있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강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번졌어요. 수진아 씨가 백정 집에서 밤을 보냈다더라. 그것도 혼자서 말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소박 맞고 정신 나간 게 틀림없어. 안악들의 험담이 수진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소박을 맞아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런 소문까지. 수진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친정도 몰락했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그나마 몸을 누일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강철은 그런 수진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제가 양반 마님을 곤란하게 해드렸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해서.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원망은 없었죠.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으시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아무데도. 그 말을 들은 강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고운 분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싶었죠. 강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진은 놀랐어요. 천한 백정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철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칼이라 해도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어요. 천한 손이라고 여겼던 그 손이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철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은 강철의 삶을 알게 되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짐승을 잡고 정성스럽게 손질해 시장에 내다 팔았죠. 더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밤이면 몰래 글을 읽었거든요. 어디선가 구해온 책들을 촛불 아래서 읽곤 했죠. 글을 아시는군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강철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천한 신분이 주제도 모르고 혼자 익힌 거라 서툽니다. 아니에요. 정말 놀라워요. 수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바느질과 빨래, 밥을 짓는 일을 맡았죠. 양반가에서 자랐지만 손재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우물에 물을 길러가면 수군거렸고 시장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죠. 저 여자 정말 뻔뻔하다. 백정하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그럼에도 수진은 견뎠어요. 강철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화려한 시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찜통 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죠. 수진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선을 드러냈어요. 강철은 마당에서 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지나가자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따라갔죠. 수진의 곡선이 드러난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강철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눈빛이었죠. 수진의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촛불이 깜빡거리는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강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님,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강철의 얼굴에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천안 백정입니다. 감히 마님을 우러러볼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강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마음만은 진실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늘 의무와 체면뿐이었죠. 하지만 강철의 고백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안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죠. 저는 이미 망가진 여자예요. 소박하지 맞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강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죠. 저에게는 수진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말에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어요. 7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쏟아져 나왔죠. 강철. 수진이 처음으로 강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강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강철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시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 있었죠. 수진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등잔불이 깜빡이다가 꺼졌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라는 자각이 생겼죠. 강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마을의 실세 이규남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50대의 호색한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아름다운 여인들을 탐해왔죠. 양반과 규수가 백정과 산다고? 이거 재미있는데. 이규남은 음흉하게 웃었어요. 게다가 강철의 손재주도 탐이 났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솜씨가 뛰어나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이규남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강철의 집을 찾았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죠. 여기가 소문의 그 집이구만. 수진과 강철은 긴장했어요. 이규남 같은 권색가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이라고 했나? 소문대로 미인이군. 이규남이 수진을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그 시선이 역겨웠죠. 강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별일 있겠나? 너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하러 왔다. 이규남은 거만하게 말했어요. 내 집으로 들어와. 강철은 내 정육점 일을 맡고 수진은 내가 특별히 돌봐주겠다. 그 말의 숨은 뜻을 안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강철은 주먹을 쥐었죠. 감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백정 주제에 큰 소리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나. 이규남이 비웃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내일까지 답을 내놔. 거부하면 이규남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협박이었어요. 이규남이 떠나자 수진과 강철은 절망에 빠졌죠. 어떻게 하죠? 거부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이규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규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후회하게 될 거다. 각오해라. 며칠 뒤 이규남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교활한 계략을 꾸몄죠. 강철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몰래 상한 고기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고기 먹고 배탈 났다. 미리 매수한 사람이 관아에 고발했어요. 누명이었지만 증거가 완벽했죠. 강철이 썩은 고기를 팔아서 사람을 병들게 했다. 포졸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강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이규남이 관리들을 매수해둔 후였거든요. 차가운 감옥에 갇힌 두 사람. 하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관아의 고문실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밧줄들, 피가 말라붙은 형틀들, 그리고 벽에 박힌 각종 고문 도구들이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석벽에는 이전 죄인들의 절규가 스며 있는 것 같았죠. 먼저 강철이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썩은 고기를 팔았다고 인정하느냐? 담당 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철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입술을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뼈가 으스러져도 후회하지 마라. 형리가 쇠로 된 채찍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강철의 등을 향해 힘껏 내려쳤죠. 퍽!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강철의 몸이 형틀에 묶인 채 경련했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며 신음만 새어나왔어요. 수진을 생각하니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죠.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나? 더 세게 때려. 채찍이 더욱 잔혹하게 강철의 몸을 후려쳤어요. 등과 다리, 팔까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강철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한편 다른 방에서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관리가 무서운 얼굴로 협박했습니다. 내 사내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라도 실토해라. 저희는 정말로 죄가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굽히지 않았죠. 이 사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썩은 고기를 팔겠느냐? 거짓말을 그만둬라. 관리가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올랐지만 그때 옆방에서 강철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건드리지 마시오. 제발 그분만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절규하는 강철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내가 천안백정이라 천번 욕을 먹을지언정 이 분만은 다치게 하지 마시오. 강철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도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강철, 내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생을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수진님 때문이 아니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질투하는 악한들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외침이 차가운 감옥 벽에 메아리쳤어요.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죠. 사흘 밤낮으로 지독한 고문이 계속되었어요. 강철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수진은 무릎이 짓무르도록 꿇어앉아야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거짓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문이 심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리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죄인들은 처음 봤거든요. 저 둘 정말 미쳤나? 죽어가면서도 사랑 타령이야. 그러게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벌써 다 불었을 텐데. 넷째 날 아침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떡장사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날 모든 걸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현감이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냐?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규남 어른의 하인 둘이 몰래 강철의 고기를 바꿔치기 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할머니의 증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어요. 시간, 장소, 그리고 바꿔치기하는 과정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었어요. 장터가 파장 준비를 할 때 말이에요. 두 하인이 수상하게 굴길래 숨어서 지켜봤거든요. 좋은 고기를 썩은 고기로 바꿔치는 걸 이 늙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정말이냐? 거짓말이면 내가 죽을 줄 알아라. 현감이 위협했지만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할머니의 용감한 외침에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장장이 영수가 소리쳤어요. 강철은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나쁜 고기를 판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신선한 고기만 골라서 팔았어요. 생선 장수 순이도 거들었어요. 이규남이 시킨 게 틀림없어요. 강철을 해치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관아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현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죠. 자신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당장 이규남의 하인들을 모두 잡아와라.
포졸들이 급히 뛰어나갔어요. 1시간도 안 되어 하인 셋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죠.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놈들아, 고문부터 시작하겠다. 현감이 호통치자 하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주인 이규남과 달리 이들은 배짱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말할게요. 가장 어린 하인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이규남 어른이 시킨 일이에요. 돈을 주면서 강철을 해치우라고 했어요. 뭐라고? 현감이 소리쳤어요. 다른 하인들도 연달아 자백하기 시작했죠. 수진을 차지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철이 거절하니까 복수하라고 했어요. 썩은 고기로 바꿔치기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이규남의 치밀한 음모였던 거죠. 증거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매수된 증인들의 명단, 주고받은 돈의 영수증까지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이런, 감히 관아를 속이고 무고한 백성을 해치다니. 현감이 책상을 내려치며 분노했어요. 이미 모든 상황이 뒤바뀐 후였지만 이규남은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죠.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하인들이 제멋대로 한 거야. 나는 억울하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 하는가?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하인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돈거래 내역까지. 이규남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한다. 내가 다 꾸민 일이다. 마침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수진과 강철은 즉시 풀려났어요. 억울한 누명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죠. 하지만 며칠간의 잔혹한 고문으로 강철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수진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고한 분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고생시켜드렸습니다. 현감이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규남은 즉시 중형을 받았어요. 유배는 기본이고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죠. 평생 쌓아온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지방관이 권세가에게 속아서 무고한 백성을 고문한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일주일 뒤 금관을 쓴 관찰사가 직접 공주로 내려왔어요. 임금의 특명을 받고 온 거였죠. 사건을 자세히 조사한 뒤 강철을 불렀습니다. 강철이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강철이 아직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무릎을 꿇고 대답했어요. 관찰사의 표정이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죠. 임금께서 내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다. 천한 신분이면서도 끝까지 의로움을 지켰고 죽음보다 무서운 고문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관찰사가 엄숙하게 임금의 말씀을 전했어요. 짐승의 피 묻은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손이라 하시었다. 그런 고귀한 손의 주인이 어찌 천한 신분이겠느냐. 강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임금께서 자신 같은 백정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임금께서 특별히 명하시길 신분을 올려 당당한 양민으로 삼으라 하셨다. 그 순간 강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백정에서 양민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수진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강철의 손을 꽉 잡으며 함께 울었죠.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했소. 이제 당당하게 아내로 맞이하겠소. 강철이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해왔던 백정이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받다니요. 이제 와서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잘 보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강철과 수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2달 뒤 정식 혼례가 열렸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혼례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백년해로 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부디 좋은 일만 생기시길. 축하 인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어요. 수진은 마침내 떳떳한 아내가 된 기분이었죠. 더 이상 숨어 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철은 양민이 된 뒤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육점뿐만 아니라 가죽공예, 농기구 제작까지 손을 뻗었죠. 강철 씨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훌륭한 가죽 제품은 처음 봐요.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으며 사업이 크게 번창했어요. 작은 옥막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큰 집 중 하나가 되었죠. 수진도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양반가에서 익힌 뛰어난 바느질과 자수 솜씨로 마을의 젊은 안악들을 가르쳤거든요. 수진 선생님, 이 꽃무늬 수놓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고급 바느질 기법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진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집은 늘 배우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3년 뒤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건강하고 똑똑한 사내아이였죠. 강철은 기뻐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의 아들이야. 아이를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너무 행복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이제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죠. 아이는 쑥쑥 자랐고 2년 뒤에는 예쁜 딸까지 태어났어요. 두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집에는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강철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르쳤어요. 신분이 높고 낮은 것보다 마음이 바르고 성실한 게 훨씬 중요하단다. 수지는 예의범절과 학문을 가르쳤죠. 아이들은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강철과 수진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갈등이 있으면 중재를 부탁했죠. 강철 부부처럼 살고 싶어.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은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신혼 때처럼 다정했죠. 손자, 손녀들이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조르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얼어 죽어가던 할머니를 구해준 거란다. 와, 정말 영웅 같아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죠. 그때 할아버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천안 백정에서 양민이 된 기적,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 죽음보다 무서운 시련을 이겨낸 부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수진과 강철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훗날 유명한 시인이 이 이야기에 감동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특히 유명해졌죠. 때로 가장 천한 손이 가장 귀한 인연을 지켜낸다. 이 말은 온 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구절이 되었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진과 강철은 평생을 함께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강철이 85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진은 며칠을 통곡했어요.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정확히 1년 뒤 수진도 강철을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언덕에 묻어주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위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던 거예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관리한 것도 아닌데 언제나 싱그러운 꽃들이 무성했죠. 두 분이 저승에서도 함께 계신 거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수진과 강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구나. 수진과 강철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아름다운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